동행팀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창한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3월 12일 우리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너무 신나는 시간이었었어요. 오늘은 이 2회 동행 모의고사 해설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본격적인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점수의 의미예요. 자, 점수. 모의고사 점수는 참고사항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보신 시험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조금 달라요. 자, 이렇게 보세요. 4순환 기준으로 지금 4순환이 진행 중이죠. 4순환 진행 중이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기편 한 중간 뒷부분 정도까지 나갔었어요. 자, 이 기준으로 진도 나간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푸신 문제들 중에서 이 부분 문제 그리고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자, 진도 나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점수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점수가 진도 나간 부분, 한국사 기준으로 조선 전기, 문화편 전까지, 이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들, 이 문제들에 대해서 난 여전히 헤매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 좀 약간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 좀 더 복습을 강화시키던 아니면은 상담을 통해서 방향을 다시 설정하시던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아직 나가지 않은 부분에 해당되는 오늘 문제들 요거는 큰 의미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나누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키는 대로 한국사 달달 외웠는데 시크릿 노트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자꾸 문제가 생소하고 틀리는 게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서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서를 참고하시는데 시크릿 노트를 계속 반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크릿 노트를 반복하는데 나 분명히 많이 보고 외웠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해당되는 약점 부분을 기본서로 다시 보충하셔야 되겠어요. 기본서 회독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크릿 노트로 급격하게 돌아갔다,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습 시간이 부족하다. 공부 시간. 여기서 시간은 이제 공부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다. 좀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부 시간이 부족한데 효율적으로 점수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원칙을 지킨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원칙을 계속 지켜야 돼요. 결국 뭡니까? 단권화와 무한 반복을 계속 해주셔야 되겠다. 새로운 방법을 뭔가 추구하고 싶은데 결국 우리가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요 방법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막막합니다. 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된다.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다, 걱정이 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계신 거고 데스크에 직원분들께서 계신 거예요. 카페도 역시 있는 겁니다. 온라인 수강생들 경우에는 카페를 잘 활용하면서 방향을 설정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도 불안한데요. 어떡합니까? 어떡하긴 제 말대로 잘 따라왔다면 합격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버티는 것이 관건이에요, 여러분들. 잘 버티셔야 됩니다. 잘 버티셔야 되는데 이게 또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둘씩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들지만 합격으로 한 발짝씩 가고 있다라는 사실. 자, 요렇게 5가지 전달드렸고요.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모의고사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중에서 선별된 것들을 중심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다음 보기 역사적 사건의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을 골라보자. 자, 지금 가나다라 보니까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주제들이지요. 자, 가에 보니 고구려가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하였다. 자,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했대요.
고구려는 국내성이었었다가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하죠. 처음에는 졸본이었었어요. 졸본이었었다가 국내성으로 그리고 평양성으로 언제 천도합니까? 5세기 장수왕 시기에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하는 남진정책, 장수왕 시기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신라는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신라의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은 7세기 선덕여왕 시기예요. 황룡사를 건립한 거는 진흥왕 시기, 6세기 진흥왕이었고 황룡사 9층 목탑은 선덕여왕 시기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건립하게 되었다라고 봤었어요. 자, 그리고 금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금관가야, 대가야 말고요. 6세기 법흥왕 시기에 금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게 되죠. 그렇죠? 대가야는 진흥왕 시기 해당하고요. 자, 백제가 국호 라의 남부여로 계칭하였다. 이는 6세기 성왕 시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가가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나가 제일 마지막이 되겠고요. 요 중간에 다와 라를 배열하셔야 되겠죠. 법흥왕과 성왕은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가가 앞서 보니까 가가 장수왕이 있고요. 그리고 선덕여왕이 나에 있죠. 7세기. 그래서 몇 세기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몇 세기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범위를 좁혀 나가셔야 되겠다. 근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 더 들어간 거야. 법흥왕 시기에 해당하는 성왕 시기에 해당하는 예. 자, 이 선후 관계 어떻게 볼 것이냐? 성왕과 진흥왕이 만난다. 라고 봤었죠. 그래서 법흥왕이 앞이고 성왕이 뒤다. 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은 이게 지금 몇 세기인지부터 파악을 하면서 시기를 빠르게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겹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왕 시기에 만나는지 그걸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열하면은 법흥왕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성왕이 그 다음이죠. 왜? 성왕 시기에 진흥왕, 신라 진흥왕이 있으니까 이때는 법흥왕이고 법흥왕이 진흥왕보다 먼저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몇 세기에 누가 있는지 이거 파악해야 돼요. 네,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지금 이런 문제에 시간이 느려지거나 혼선이 있게 된단 말이지. 물론 이 연습이 잘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몇 세기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문제에서. 예,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게 됩니다. 2번 문제. 다음에 취임사를 발표한 정부 시기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사료에선 항상 뭘 찾으라 그랬어요? 키워드 숨어있는 거 찾으라 그랬어요. 자,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대요. 현대사 문제구나. 시기부터 파악하는 거죠. 자, 시기 중에서 어느 대통령 시기인가? 단서는 여기 있습니다. 정부 수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여야 간 정권 교체. 예. 여야 간 정권 교체, 국민의 정부. 예, 이런 단서가 있죠. 헌정사상 최초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여야 간 정권 교체로 탄생한 정부. 그리고 국민의 정부라고도 불렸었던 이 정부. 바로 뭡니까? 김대중 정부죠. 국민의 정부. 최초로 여야 간 정권 교체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였었다. 바로 김대중 정부였었구나.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해당되는 정책을 고르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1번에 YH 무역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유신 체제에 해당하죠? 예. 유신 체제 이 시기 때
YH 무역 사건이 벌어졌다.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네요. 예. 자, YH 무역 사건이 유신 체제에 벌어졌었던 대표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박정희는 죽게 되는 11.6 사태까지 이어지게 됐었죠. 이번에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는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가 설치했었던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요. 3번에 북한과 유엔 동시 가입했다.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했던 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 때 북방 외교정책 일환으로서 북한과 관계 개선에 해당되는 이 정책이 되겠습니다. 노태우 정부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김영삼 정부 시기 때 해당되는 각종 정책, 이를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뭐 총독부, 건물 철거, 노태우, 전두환 노태우 구속, 하나의 척결, 이런 정책들을 우리는 살펴봤었다. 김영삼 정부에 해당하고요. 자, 지금 이 문제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해당되는 정책을 고르면 되는 이런 단순한 문제였었는데 사료의 키워드를 찾으면 됐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제시문 가나의 공통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에 보니까 향약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규약문을 보여. 예, 향약이라는 게 있고요. 이 향약은 규약문, 예, 이를 통해서 가입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에 적용 전파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 향약 누가 만들었나? 사림들이 만들었지요. 향촌의 사족들이 조선 중기에 만들었었던 이런 모습이다. 자, 나에 보니까요. 소격서는 본래 2단이며 얘도 어긋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격서를 2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소격서를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건 뭡니까? 조광조가 소격서 혁파 폐지를 주장했었던 내용이구나. 사림 조광조였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향약 역시 성리학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향촌 사족 사림들이 주도했었던 이런 질서다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제시문의 공통적인 목적은 지금 조선 중기, 16세기 조선 중기에 해당해요. 그리고 사림들이 자신의 기반을 확대하는 이런 질서를 확대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사림들이 추구하는 이런 향촌자치 왕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성리학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왕도 정치라는 것이 바로 이런 성리학 질서를 제대로 구현하자라는 정치적인 이념으로 연결될 수 있단 말이지. 자, 답은 3번이에요. 나머지 1번에 불교의 여러 종파를 통합한다. 일단 불교가 아니죠. 자, 불교의 통합을 강조한다라는 것은요. 고려 중기 의천, 고려 후기 진울 교종과 선종의 통합,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는 조선시대 기준으로 훈구파, 관아파, 예, 이들이 추구했었던 방식이다. 예, 그래서 주체성을 확립한다. 이들은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는데 좀 더 관심이 있었고, 사림들은 뭐라 그랬었냐? 소중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존화주의 사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 성리학이 있었던 중국을 존중하는 태도, 우리는 작은 중국이다. 반면에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주체성, 이를 확립하는 것이 좀 더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들은 단군을 강조했었고 이들은 기자를 강조했었다라고 문화편에서 우리가 살펴봤었거든요. 자, 그래서 2번은 훈구파에 해당하는 내용 또는 관아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4번이에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인물이 누구인가 보니까 지금 만적이라는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만적이 노비들 모아다가 이제 이런저런 거 하자.
각각의 주인을 죽이고 전적을 불태워서 천민이 없게 하자. 결국 만적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 해방 운동을 벌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를 죽인대. 그러면 만적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인이겠죠. 만적의 주인. 당시 누굽니까? 무신 최충원이죠. 예. 최충원 집권 시기 때 신분 해방을 부르짖으면서 난을 일으키고자 했었던 만적이다. 만적의 난이다. 누구? 최충원 집권 시기에 있었던 만적의 난이구나. 자, 이 최충원에 해당되는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신 집권 시기 때 해당되는 인물들 어느 집권기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겠어요. 특히나 이음인 집권 시기와 최충원 집권 시기 파악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주요 집권자로서는 최우와 역시 또 비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러면은 최충원을 골라라 라는 문제예요. 1번에 정방을 설치했다. 이거는 최우가 설치했었던 인사 담당 기구였었죠. 2번에 치안유지 위해 삼별초를 설립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삼별초 역시 최우가 설치했었던 자신의 기반 조직 중에 하나였습니다. 3번에 정중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정중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인물은 누구겠어요? 다음 집권자 최충원 이전이네. 경대승이 되겠죠. 4번에 봉사 10조를 올려서 사회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렇다. 최충원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인물로 물어볼 수 있다라고 누차 강조를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는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제시문 밑줄 친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그가 쓴 일기가 공개됐대요. 보니까 이 사람이 만주에서 이제 활약했나봐. 김좌진 홍범도 장군과 함께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어? 누구지? 어찌됐건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약했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요. 1940년 이후에는 한국광복군에서 총사령관으로 활약했다. 한국광복군이 뭐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사조직 한국광복군 1940년대에 활약하게 되잖아요. 자, 여기에 총사령관이래. 그러면 누구냐 이거지?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 바로 이분 지청천. 예. 독립군을 이끌었었던 지청천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의 정규 군사조직 충칭에서 창설하게 되죠. 예, 이 지역이 어디다? 충칭이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 시기 때 이런저런 일들이 쭉 있었잖아. 우리가 인물로 나눴잖아요. 김구와 조수왕, 지청천 이분들을 캐릭터로 나누지 않았나요? 김구는 대장님, 그래서 주석. 조수왕은 브레인, 이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방향 설정. 지청천은 행동대장 주목격인 이런 인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으로 취임하게 되는구나. 자, 지청천에 해당되는 내용을 골라주시면 3번인데 쌍성보 대전장 전투. 여기서는요. 1930년대 전반부 지청천이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이런저런 활약을 벌였었던 중국 호로군과 연대 한중연합작전이죠. 1930년대 전반부에 해당하는 지청천. 그리고 지청천은 이후에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으로 이제 취임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 자, 나머지를 보자. 1번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이는 김구가 조직하고 이봉창과 윤봉길이 활약했었던 이 조직이죠. 자, 2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래요. 김구는 주석에 취임했고 초대 대통령으로서는 이승만이었었죠.
4번에 조선의용대를 결성해서 중일전쟁에서 활약했다. 조선의용대는 1930년대 후반 김원봉이 조직한 중국 관내 최초 군사 조직이죠. 김원봉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인물들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김원봉은 이후에 조선의용대의 일부를 이끌고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하게 된다라는 사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지청천을 물어보는 문제였었어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문화유산 제작된 시기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자, 지금 가나다라 이렇게 있는데 유물도 있고 불상도 있고 석탑도 있고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우리 다 배운 건가요? 예, 배웠습니다. 자, 일단 가에 보니까 불상이 지금 이렇게 나란히 2개 앉아있죠? 이거 뭔가요? 발해의 이불병좌상이에요. 2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다. 투부따 스시다운 요거란 말이지. 요거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 라고 알려진 여러 유물 유적들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여기선 시기를 물어봤죠. 언제예요? 발해겠지. 어느 왕이냐? 이건 몰라. 그냥 남북국 시대 발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탑을 보자. 다음에 있는 게 요런 탑이 있는데 라에 자, 요 탑은 뭔가요?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이죠.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 익산에 있는 목탑 양식의 석탑으로서 요런 거 봤었죠. 그렇죠?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 있고요. 이거는 정림사지 5층 석탑으로 살펴봤었고 요거는 신라의 분황사 석탑이다 라고 봤었죠. 자,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은 언제라고 볼 수 있냐? 백제 삼국시대죠. 무왕시기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요거는 백제 무왕시기에 해당하는 삼국시대. 그리고 요거는 발해. 그러니까 삼국시대가 발해 시기보다는 앞서겠지요. 라가 가보다 먼저겠지.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탑이 하나 있는데요.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송나라 양식을 계승한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다. 고려 전기의 탑으로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살펴봤었다. 자, 그러면 이는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송나라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봤었어요. 다음에 나에 보니까 자기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요겁니다. 청화백자예요. 예,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 백자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도자기는 시기를 파악하시라라고 봤었거든요. 조선 후기. 자, 그러면 라가 삼국시대 백제, 가가 남북국시대 발해, 다가 고려 전기, 나가 조선 후기. 이런 방식으로 이를 나열해 볼 수 있겠죠? 자, 8번 문제 해결됐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예요. 시기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정부 수립 과정에 있었던 사건 시기 순으로 나열해 보자. 자, 기억해 보니까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발언 정읍에서.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여운형 김규식이 중심이 돼서 좌우합작 7원칙, 좌우합작 운동이네. 디귿에 유엔 총회 결정에 따라서 임시위원단이 파견됐어요. 리을에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 결정이 있게 되죠. 자, 지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관련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파악하셔야 되냐면요. 유엔 결정 이전인지 이후인지부터 나누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유엔 결정 관련된 게 디귿이 있지? 이게 가장 나중이 되는 거야. 왜? 기역, 니은, 리을 같은 경우에는 유엔으로 넘어가기 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가장 먼저 해당되는 거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그리고 이후에 해당되는 주제들이 등장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봤어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이 지금 리을에 있네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전개되는데 기억해 보시면요. 이승만 정읍 발언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것이 결렬되니까 이승만이 정읍 발언 통해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었던 거야. 예, 그래서 요게 기억이 되는 거지. 자,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반발하여 우리는 좌우가 하나 되는 단독 정부가 아니라 통일 정부로 가야 된다라는 니은의 이런 원칙까지 이어진 거죠. 좌우합작 운동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리을 기억 니은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후에 뭐예요? 유엔에서의 결정이에요. 예, 이렇게 이어지고 유엔 소총의 결정까지 이어진 거지. 자, 그래서 순서를 나열하는 데 있어서 유엔 결정 여부를 중심으로 선후 관계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런 인과관계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런 사건의 순서들을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이에요. 밀주친 왕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왕이 아래고 있대요. 화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화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단서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은, 활구. 자, 은으로 만든 화폐, 민간에서는 활구라고 불렀다. 그러면 이 왕 누굽니까? 자, 이 화폐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활구. 은병이라고도 불리는 활구. 활구라고도 불리는 이 화폐. 고려 중기 숙종에 해당하는 정책이죠. 예, 숙종 시기 때에는 이런 화폐들도 있었다. 자, 그리고 의천승려가 건의했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왕은 고려 중기 숙종이에요. 이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1번에 관악을 장려하기 위해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하였다. 관악진흥책이네. 관악진흥책으로서 숙종 때의 서적포, 예종 때 칠제와 양현고 이런 거 봤었죠? 사학이 용성하자 정부가 이러한 관악진흥책을 설치하게 되고 실시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정답이죠. 고려 중기 숙종 때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2번은 전국의 주요 지역에 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했다.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죠. 12를 붙여봐. 12목 설치. 성종이에요. 고려초. 최승로 건의에 의해서 지금 이런 조치가 있었던 거죠. 3번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시행되었다. 이거는 조선 초 세조 시기 때 있었던 직전법. 4번에 급격한 전국의 변화를 꾀하는 환국이 여러 차례 단행되었다. 이거는 조선 후기 숙종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조선 시대 때, 조선 후기 숙종 때에는 상평통보 유통이 활발하게 쭉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활구 얘기니까 고려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문제 13번이에요. 다음 글에 설명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 인물은 누구인지 한번 보자. 정암이라는 사람이 타고난 자질이 참으로 아름다웠대. 누군지 잘 모르겠죠. 이 사람의 혼대 사실. 예, 외우는 포인트까지는 아닙니다. 자, 단서는 다른 데 있거든. 어딨냐? 기묘의 실패는 여기에 있었다. 이 사람은 참 자질이 훌륭했는데 기묘년에 실패했대. 그럼 뭐야? 자, 지금 보기를 보고서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도 있어요. 기묘년의 실패. 보니까 이거 지금 조선시대에 뭐 살인과 관련이 있는데 기묘년의 실패. 그럼 뭐예요? 기묘사화. 조광조를 얘기했었던 거예요. 조선 중기 살인들 집권해 나가는 시기에 중종시기죠. 조광조는 기묘사화로 결국에는 제거되게 되죠. 자, 이 조광조가 실시했었던 각종 정책들이 이런 것들, 정책 활동들이 이런 게 있었죠. 자, 보자, 기억에.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 요거는 조선 후기. 사문난적으로 몬 사람이 조선 후기의 송시열이고요. 이 송시열에게 죽임을 당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윤휴, 박세당 이런 인물들이 있었구나. 조선 후기 성리학을
절대화시킬 것이냐 송시열, 상대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윤효와 박세당. 해당되는 내용이죠. 조광조와는 관련이 없다. 니은에 도교 행사기구 소격서를 폐지했다. 자, 요거 앞서 문제에서도 봤었죠. 조광조에 해당되는 정책. 디귿에 주자의 여시 향약을 보급하고자 노력했다. 주자의 여시 향약을 보급하고자 노력했었던 조광조. 이는 향약과 관련한 내용에서 등장합니다. 예. 하지만 실패로 끝나게 되고 이후의 향약은 이황과 이에 의해서 더 널리 보급되게 된다. 자, 조광조의 시도했었던 내용입니다. 리을 만원봉사를 통해서 국방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만원봉사는 율곡 이의 대표적인 글 중에 하나입니다. 미음에 조의제문을 지었으며 김갱필과 김일손의 제자를 길렀다. 조의제문 누구죠? 무오사와 관련된 인물이죠. 자, 바로 김종직이죠.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지었고 김갱필, 김일손 제자들을 길러냈다. 특히나 김일손이 연산군 때 사초에 실는 과정에서 이 조의제문을 무오사화가 발생하게 되죠. 자, 답은 그래서 니은과 디귿 조광조를 찾아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14번 문제. 기억에 들어갈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전봉준이 나왔네요. 고부농민들, 고부군수 조병갑. 자, 동학농민운동에서 벌어졌었던 일이죠. 만석보를 파괴하였대요. 그래, 그러면 만석보 사건이구나.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로 전봉준과 같은 인물들이 고부 밀란을 일으켰네요. 고부 관할을 습격했다. 요게 지금 가예요. 자, 동학농민운동 시기를 파악하셔야 돼요. 배경이 됐었던 교조신원운동, 그 다음에 고부 밀란, 그리고 1차 봉기, 그리고 2차 봉기 덩어리로 나누어서 파악해야 됩니다. 자, 기억 다음은 보니까 동학농민군은 백산으로 이동하여 경문을 발표했대요. 백산에서 경문을 발표했구나. 백산에 집결하여 경문을 발표한 거예요. 요거야. 그러면 지금 1차 봉기 시작점이구나. 자, 고부 지역에서 만석보 사건으로 밀란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지금 1차 봉기로 이어지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그 사이의 일이 무엇이냐 이거지. 안핵사 이용태가 파견됐는데 이 이용태가 동학을 탄압했다. 요거야. 자, 그러면 답을 1번으로 고를 수 있겠지. 2번은요. 공주 우금씨 전투래요. 이건 어디 있어요? 2차 봉기 마지막 패배하는 모습이에요. 자, 3번에 전주에서 화약을 체결했다. 이는 1차 봉기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에 지금 나가 있으니까 나 이후에 해당하죠. 제시문에서. 4번에 전봉준의 남접부대와 손병희의 북접부대가 논산에서 합류했다. 요거는 2차 봉기 논산에서 집결했었던 북적과 남접의 연합이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네 덩어리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건의 선후관계들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야 되겠어요. 다음 문제 15번이에요. 다음 글에 설명하는 시기에 경제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정부는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더욱 강화한대요. 중화학공업. 정부가 수출을 주도하고자 하는데 중화학공업에 대거 투자하고 추진한대. 자, 그러면 이는 현대사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일단. 그렇지? 정부가 주도하는 거니까. 정부가 주도하면서 뭘? 수출을 장려하고 있어요. 수출을 장려하는데 1960년대 1, 2차 경제개발 계획인가? 1970년대 3, 4차 경제개발 계획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화공업을 육성하는 것은 1970년대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그러면 이 시기 때 해당되는 경제상이래요. 자, 보니까 지금 1970년대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출 100억 달러도 달성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가 요게 있었다. 70년대에 석유 가격이 폭등하는 오일 쇼크 또는 석유 파동이 이어졌었던 시기였었구나.
1차와 2차가 앞뒤에 각각 있었다.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동 건설 사업에 진출하기도 했었다, 당시. 자, 경제편 주제는 시기별로 이렇게 특징을 나눠서 파악해야 됩니다. 1번에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의 3조 호황을 맞이하였다. 이는 1980년대 중반에 해당되는 경제 호황이에요. 저유가 저달러 저환율이다라고도 얘기했었죠. 같은 말이에요. 자, 1980년대다. 그래서 자, 2번에 산업화 정책 상징인 경부고속국도 개통이다. 경부고속국도의 개통은 1960년대, 70년의 개통이긴 한데 본격적인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전에 해당되는 정책이에요. 자, 3번에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다. FTA의 체결은 언제입니까? 노무현 정부 이후에요. 시장개방 자유무역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외환위기를 맞게 되고 이후에 이를 극복하게 되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이후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확대되는 2000년대 이후에 해당되는 경제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답은 4번이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볼게요. 이제 자,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예전에 성종이 가 시행에 따르는 잡기가 정도에 어긋난데 성종이 가를 별로 안 좋아했나 봐. 그렇죠? 이것을 폐지한 지가 오래됐대.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잡기가 정도에 어긋난대요. 그러면 이 행사는 뭔가 좀 잡스러운 것이 많다라고 해서 성종이 이를 없애고자 했나 봐요. 자, 이게 뭔가 보니까 바로 요겁니다. 성종이 연등의 팔관회를 폐지한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잡기가 문제가 있다. 자, 연등회는 불교 행사인데 팔관회는 여러 신앙이에요. 여러 신앙들이 모였다. 그래서 잡스러운 것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나 봐.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성종 때 폐지했었던 팔관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팔관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파악이 조금 난해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거꾸로도 파악할 수 있어요. 예, 옳지 않은 거니까 옳은 게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제교류장, 토속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훈요 10조, 훈요 10조에서 강조했었다. 태조 왕건은 훈요 10조에서 연등회와 팔관회를 중시 여겼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팔관회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팔관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국의 사신 상인까지 방문해서 국제교류의 장으로서 활용되는 이런 행사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매향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뭡니까? 매향활동을 전개했다라는 거는 바로 여기는 없네요. 자, 뭐냐? 이 매향활동을 전개했었던 기관은 농민의 자발적인 불교 신앙 조직이었었던 향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었어요. 예, 향도는 향나무를 매립하는 매향활동 이를 전개하기도 했다라고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이에요. 자,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주세붕이 비로소 가를 창건했대요. 주세붕이 창건했대. 그래서 유교의 스승이 되는 이런 사람들 건립한대요. 자, 주세붕이 건립했다. 무엇을 위해서? 주세붕이 서원을 건립하게 되죠. 그렇죠? 유교 성리학의 스승들을 모셔두었단 말이에요. 선현의 제사를 지내는 바로 서원.
최초의 서원은 주세봉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었었다. 이것이 이황의 건의에 의해서 소수서원으로 사액되게 되죠. 최초의 사액 서원이었었다. 자, 그러면 이 교육기관은 서원이었었던 거예요. 옳은 것을 골라보자. 1번에 지방 군현에 있었던 유일한 관학이다. 아니다. 사학이다. 그렇죠? 지역의 양반들, 살인들이 만들었었던 사학이잖아요. 정부가 만든 게 아니잖아. 자, 그러면 지방 군현에 있었던 사학인데 유일하지도 않아요. 사학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 만약에 요거를 살리려면은 이거는 뭐냐? 지방 군현에 있었던 관학, 바로 향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2번에 성적 우수자는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성적 우수자는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줘요? 요거는 약간 지엽적인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바로 뭐냐면요. 성균관이에요. 성균관의 학생들이 문과, 대과를 보죠? 그렇잖아. 소과에 합격하면은 성균관에 입학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들이 문과를 보잖아요. 성균관에서 시험 잘 보면은 문과에 첫 번째 시험을 면제해 주는 건데, 외우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우리 법원직 시험에서는 다룰 내용까지는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서원에선 보지 않았다라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3번 선비와 평민의 자제에게 천자문 등을 가르쳤다. 천자문을 가르쳐요? 이거는 글자 가르치는 초보 교육기관이에요. 초급 교육기관 있는 서당이에요. 4번 학문 연구와 선현의 제사를 위해 설립된 사설교육기관, 즉 사학이다 그 얘기지. 그리고 학문 연구 선현의 제사, 예, 요걸 보고 파악할 수 있잖아. 교육과 제사, 서원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이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이에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우리나라는 신종 황제 은혜를 입어서 임진을 한 때 나라가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존재하게 되었대. 이 신종 황제 덕분에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존재하게 되었대요. 이거를 제조지은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은혜가 있다. 백성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했대. 이야, 이 신종 황제 덕분에 우리가 임진을 한 때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사람 누군데? 명나라 황제예요. 임진왜란 때 중국의 황제가 도움을 주었다. 그래, 명나라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황제의 은혜, 이걸 갚아야 된대. 그러면 명나라 잊지 말자. 명분이죠. 대의 명분, 이들에 대한 의리를 갚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태도. 그렇죠? 자, 지금 보기를 쭉 보니까 송시열, 효종, 북벌정책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 아, 그래, 명분론에 입각한 내용들, 이것이구나라고 파악하면 되겠구나. 자, 이게 무슨 얘긴데, 효종 때 북벌운동은 화이론적 명분론에 입각해서 서인 송시열이 강조했었던 거지. 우리는 명나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청에 복수해야 된다. 북벌운동을 추구하게 되죠. 숙종 때에 만동묘 대보단 건립으로 이어졌었던 게 바로 명나라 신종 황제, 명나라 제사 지내야 된다 라고 이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은 지금 명분론이고, 자, 해당되는 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4번에 청의 문물을 수용한대. 청의 문물을 수용한다. 그러면은, 자, 지금 앞서는 청을 정벌하자라는 내용인데 청을 배우자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북벌이 아니라 북학이에요. 그래서 명분인지 실리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어지는 건지를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옳지 않은 것. 20번 문제. 다음 제시문 일제 법령이 시행되는 시기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법령이 무엇인지. 국채를 변역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국채를 변역한대요. 이게 뭐지?
국가의 체제를 뭔가 바꾸려고 시도한데 지금 잘 있는 체제. 사유재산제를 부인하려고 한대. 요거? 사회주의? 사회주의를 탄압하고자 하는, 바로 뭐냐? 일제 때 치안유지법이에요. 치안유지법은 일제가 일제 당시 강점기 체제를 뭔가 바꾸려고 하는 이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자 하는데,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자 특히나 당시에 확산되고 있었던 사회주의를 억누르고자 하는 이런 정책에서 출발해요. 1920년대에 출현했었던 일제의 법이기도 하다. 바로 이게 뭔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에 요게 나오고 이게 광복 이후까지 쭉 이어질 거야. 이 치안유지법이. 일제강점기 내내 있었던 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 1920년대 이후 시기다라고 잡아두시면 되겠죠?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1번에 28 독립선언문. 요거는 3.1운동의 배경이 됐었던 일본에서의 독립선언문이에요. 그러니까 1910년대 문화통치로 바뀌기 전이죠. 2번에 대한광복회가 친일활동이다. 자, 대한광복회 지금 1910년대에 국내에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예요. 3.1운동의 배경이 됐었던 거는 28 독립선언이다라고 봤었죠. 자, 그래서 다 지금 1910년대다라는 거예요. 1920년대가 아니고요. 1910년대. 3번에 대조선국민군단이 창설되었다. 대조선국민군단 마찬가지로 1910년대. 요거는 미주 지역에 있었던 하와이에서 만들어졌었던 박용만이 만든 1910년대 독립운동 조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만주 독립군 세력이 삼부통합운동을 전개했다. 1920년대 삼부통합운동을 후반에 전개하게 되죠. 치안유지법이 제정된 이후 시기에 해당되겠구나.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1910년대, 20년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었었고, 그리고 요 사료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다음 문제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각국의 지방행정제도입니다. 키워드로 빠르게 파악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오도와 양계의 지방행정체제를 정비했다. 이거 고려시대 때 지방행정이죠. 그렇죠? 오도 양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니은에 향부곡소의 특수행정구역이 소멸되었다. 조선시대 때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죠. 디귿에 지방군으로 십정을 설치했다.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군은 십정. 바로 통일신라 신문왕 시기 때 만들었었던 군사조직. 리을에 12목을 설치하고 향리제를 마련하였다. 고려시대인데 이거 성종 때의 정책이죠. 두 개가 고려인데요. 기억은 현종 때 정비되었다 라고 봤었지. 자, 그래서 성종 다음에 현종이다. 리을 다음에 기억. 12목 설치하고 이렇게 이후에 정비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여기에 조약이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어디 외국에 갔나 봐요. 대통령과 마주했대. 외국의 대통령인 것 같아.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외국의 대통령과 마주했대요. 1905년인 거 보니까 이거 막 국권 빼앗기는 시기 뭐 요때쯤인 것 같은데. 아까 저는 대한제국 황제 친필밀서를 품고 이렇게, 그리고 1882년 거중조정 조항에 따른 지원이래. 1880년대 초에 거중조정조항. 그러면 이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고요. 그리고 이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헐버트가 미국에 얘기하고 있는 거야. 특사로 뭐 대한제국 황제의 친필 도와달라 이거지. 헐버트 특사를 파견했었다. 뭔데 이게? 을사조약 체결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고종이 특사를 파견했던 것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약은 을사조약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거중 조정으로 도와준다 그러지 않았냐? 미국이 거중 조정으로 도와준다고 했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지켜달라.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지배를 받게 생겼다. 도와주세요. 미국.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조약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1번에 영사재판권이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영사재판권이 인정되었다. 영사재판권은 치외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치외법권. 이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활동할 때 우리나라 관원이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외국 파견된 영사가 그 나라 사람을 재판한다. 그래서 영사재판권. 예, 영사재판권은 곧 치외법권. 강화도 조약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이후의 조약들에서 치외법권은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조미소 통상조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자, 요게 틀렸는데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은 이거 공지가 나갔을 텐데 해설 부분에 요게 지금 잘못됐어요. 요거 지워주셔야 돼요. 이모군란 다음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다음에 이모군란이에요.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선후관계, 인과관계 모두 잘못됐어요. 자, 뭐냐? 이 조약은 조선 책량 유포를 배경으로 하여 체결되게 되더라.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해설 부분 요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거 지우라라고 공지가 나갔을 거예요. 자, 3번에 최국대우 조항이 포함되었다. 최국대우 최초로 포함된 조미소 통상조약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조선책략에 영향을 받았다. 맞죠? 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사건이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을사조약 요것이 체결돼서 헐버트를 특사로 파견해 미국에 도와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내용과 관련한 사료였었습니다. 자, 25번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 대화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소손영과 서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지. 서희의 외교 담판이에요. 거란의 침입 당시 거란 소손영과 담판을 벌였었던 요거예요. 그래서 결국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되는 성종시기 때 모습이죠. 예, 이 당시의 외교 담판의 내용을 분석하셔야 되는 거였었어요. 자, 소손영이 얘기하기를 가는 옛 신라 땅에서 나라를 세웠고 고구려의 땅은 나의 소유다. 가가 차지했다. 예, 신라 땅에서 나라를 세웠다. 니들이 신라 땅에서 나라 세웠잖아. 그지? 나의 소유래요. 고구려의 옛 땅은 그러면은 고려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렇죠? 예. 누군데? 소손영이 얘기하기를 자기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거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서희가 반박을 합니다. 고구려의 후예다. 우리가 고구려의 후예다. 고려. 그렇지? 오히려 니들 땅이 우리 땅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왜? 고구려가 차지했었던 지역이니까. 그치? 그럼 다는 뭐야? 서희가 외교담판에서 핑계를 대잖아요. 뭐라고? 야, 우리 고려도 거란 니들과 교류하고 싶은데 중간에 방해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얘들 쫓아내려면은 강동 6주 좀 갖다 줘. 획득을 하잖아. 여진이에요. 예. 그러니 소손영과 서희의
외교 담판의 내용을 비교 파악하셔야 돼. 자, 결정적인 단서를 뭐라고 잡아두시면 되는 거냐? 소손영은 얘기하기를 고려야 니들은 신라 땅에서 났잖아. 우리가 반박하는 거 봐.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 그러니 인정해라. 결국 소손영이 받아들이고 강동육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는 고려, 나는 거란, 그 다음에 다는 여진이었었어요. 요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보자. 1번. 단판의 결과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뭔 소리야? 동북구성은 요거는 여진을 정벌하고 획득했었던 이 모습이죠. 고려 중기 때. 2번에 거라는 가의 군신관계를 요구하며 관철시켰다. 군신관계 요구? 그런 건 없습니다. 군신관계 요구는 고려에 관철시켰었던 게 여진 금나라예요. 그렇지? 금이 4대예, 즉 군신관계 요구를 관철시켰다. 고려가 받아들이게 되잖아. 이자겸 시기 때. 3번. 이를 정벌하기 위한 승병부대가 조직되었다.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승병부대가 조직됐다라는 거죠. 뭔데? 항마군은 승병부대로도 봤었지. 별무반 중에 하나였었다. 그렇죠? 4번에 나와 다의 대립으로, 거란과 여진의 대립으로 고려가 중립외교? 뭔 소리야? 이런 건 있지도 않아요. 중립외교는 조선시대 명과 후금의 대립으로 조선시대 광해군 이 시기 때 시행했었던 제도가 되겠죠. 자, 3번이 조금 난해 보였는데 3번이 요거였다. 별무반의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승병부대로서 마귀에 대항하는 부대다. 항마군이다. 이렇게 봤었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을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었던 한국사 문제는 다소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을 몇 개 집어넣었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